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jak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jak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한낮의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면서 이제 봄꽃들이 서서히 지고 4월의 대지가 연초록 잎들로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고 있습니다. 주말로 접어들면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나와 있네요. 뉴스jak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 공동행동에 착수해서 이번 주 안에 개헌 단일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3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를 중간에서 조정 압박해가면서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당은 또 선거제도 개혁 등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만간 공동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당은 단일안이 마련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회 개헌 논의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KK 문제, 그러니까 김기식, 김경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협상이 관심권 밖으로 벗어난 상황이라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밀어붙여도 김기식 댓글 조작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혀서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뜻하지 않은 두 악재로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까지 흩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jak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분석 내용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부산,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전 56일 정도 집계지만은 서울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박원순 시장이나 박영선 또 우상호 의원 중 누가 출마해도 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또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 모두 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보다 우세했습니다. 충남에서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한국당 이인재 전 경기지사를 100 가까운 수치로 눌렀네요. 또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대 서병수 시장, 부산이나 김경수 의원, 또 김태우 전 경남지사도 경남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수도권 그리고 부산, 경남 등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나요? 다만 조사 지역별로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이 66에서 75%에 달해서 지방선거를 두 달이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지층과 또 부동층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어쨌거나 현재까지 집계를 보면 민주당이 대단히
좋은 표정으로 기쁘겠네요. 뉴스자키쇼 세 번째 소식은 가십 앤드 가십 코너입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저 정치인은 철새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철 철새 정치인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눈은 어떤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요. 그야말로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당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하시면은 정치적 소신을 내어서 자신을 키워줬고 또 지켜줬던 당을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새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철에 따라서 살 곳을 바꾸어 사는 새로 되어 있습니다. 새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한겨울 추위를 피해서 강남에 갔던 제비가 이른 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돌아오는 게 뭐가 잘못이지 않은 논리죠. 하지만은 이성과 또 도덕적 기준으로 사는 인간이 이런 새들처럼 이쪽 저쪽 유리한 쪽만 밟게 다니는 것은 손가락질 받을 만하죠. 물론 철새 정치인에게도 핑계는 있습니다. 아무리 변신을 거듭하며 동네를 옮겨 다녀도 이유 하나는 멀쩡합니다. 이때 내세우는 단골 메뉴가 내가 선택한 새로운 당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서울 동작을로 옮겨서 출마하면서 그랬죠. 동작을에 뼈를 묻겠다 하지만은 낙선하니까 그는 1년 만에 고향 전주 덕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뼈는 동작에 묻고 살만 고향에 갔느냐 하면서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 순살 동영이라 그러네요. 이번에 또 한 명의 순살 정치인의 판결에 올랐습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죠. 그 역시 2년 전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면서 뼈를 묻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구에는 살만 남겨놓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뼈를 묻겠다더니 살만 올라왔네 이렇게 꼬집고 나섰죠. 어디 보니까요. 이리저리 보따리를 싸들고 양지로 옮겨 다니는 정치권에는 유명한 이런 콤비 둘이 있습니다. 천정배, 심기남, 정동영,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입니다. 나의 정치적 소신이다. 정치인은 유리한 쪽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신뢰를 금가게 하는 일이죠. 이 중에 남원정 아시죠?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 현재 와해 상태입니다. 탄핵 정국 속 새누리당을 탈당할 때만 해도 바른정당에서 뼈를 묻을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남경필, 원희룡 지사가 각각 복당과 탈당이란 마이웨이를 택하면서 한국당, 무소속,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져 버린 것이죠. 이익 말고 명분이나 가치를 지키는 정치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어디 가서 이제는 뼈를 묻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간에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 있죠. 하지만 유권자 국민에게 평소에 정직과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그가 선거에 몇 번을 떨어져도 그런 정치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정치적 소신과 함께 신뢰감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고 김부겸 의원이 그랬습니다. 이 두 분은 자신의 소신 정치로 험지를 일부러 택한 의회 민주주의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네. 뉴스자키쇼 네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코너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에 이제 다가오면서 밴드웨건 효과 또 언더독 효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우수한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정치적 견해와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유권자가 이런 표심을 드러낸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수한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는 현상, 이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고요. 반면에 언더독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에게 일부 동정표가 결집되는 이런 효과를 언더독 효과라는 그런 언론 표현의 얘기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런 후보에게 관대한 표심을 보이기도 하는데 후보자들은 이것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아픈 척, 기운이 없는 척, 쓸쓸한 척 해 보이면서 눈물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소위 동정표를 이렇게 보태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떨까요? 독보적이면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날지, 약자인 후보에게 언더독 효과가 더 클지 가늠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대세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날로 상승하는 기세를 보여준 이런 밴드웨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로 촛불혁명 같은 큰 힘이 대통령을 만들었죠. 2012년 대선의 언더독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평가되는데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토론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박 전 대통령의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TV 토론 내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집중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동정론이 일부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또 결선 투표를 통한 흥행에 힘입어서 밴드웨건 효과를 보일지 관심인 가운데 한국당은 보수 우파 결집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민심은 어느 때든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강자라고 너무 강하게 나오면은 상대적 약자에게 동정하는 마음이 든다는 이런 인지상정 심리 말입니다. 뉴스자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언덕길 오늘은 한민복 시인의 뻘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한 발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흙이 가는 길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힘, 말랑말랑한 힘. 네. 오연으로 된 한민복 시인의 뻘이라는 시였는데요. 한민복 시는 강화 지역에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지역 특산물도 팔면서 풋풋한 쉬우면서도 향토성이 짙은 이런 풋풋한 서정적인 시를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랑말랑한 힘이 강한 것을 이기고 결국은 더 강하다. 그런 이미지가 살아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언덕길 오늘은 한민복 시인의 뻘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는 2018년 업종별 창업 전망과 관련해서 치킨과 도시락, 화장품 업종은 흐림이고 전문 음식점과 헬스 앤 뷰티샵은 맑음, 커피와 한식 편의점 등은 흐린 가운데 맑음으로 전망했습니다. 치킨 업종의 경우 전체적인 수요는 줄지 않지만은
배달앱 가입비와 인건비 상승, 또 정부의 가격 통제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커피 업종은 저가와 고가 제품으로 시장 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 창업자들은 대형점보다는 소형점에 뛰어드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화장품 업종과 헬스앤뷰티숍은 명암이 갈리고 있는데 화장품의 경우 수요는 꾸준하지만은 헬스앤뷰티숍이 시장을 넓히면서 기존에 누리던 이런 파이를 빼앗기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업종별 전망과 별도로 올해에는 혼술바, 아마 혼자 술 먹는 바 형태의 그런 업종인 것 같죠. 혼술바와 혼밥집 같은 싱글족을 위한 공간, 스터디 카페, 또 파티룸 같은 커뮤니티 업종의 상장세가 뚜렷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은 1인 가구 증가와 또 일과 삼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을 강조하는 분위기 등 창업에 앞서서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꾸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짚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된다고 무작정 따라하면은 10중 8구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데 상권과 아이템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또 분석해보는 그런 자세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의미죠.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노인의 나이 기준으로 68.9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관리법상 노인으로 보는 기준 연령은 60세에서 65세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분석 조사를 보면은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20대 응답자는 67.7세 이상을 노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은 30, 40대는 68.6세, 50대는 69.7세를 제시했습니다. 60대 이상의 응답자의 제시 연령은 대부분 70세가 넘은 70.2세부터 노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지금처럼 생물학적 나이를 따져서 노인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또 친구들 중에도, 동료 중에도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이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식생활, 문화생활, 개인에 대한 그 건강관리가 훨씬 좋아졌고 높아졌다는 얘기죠. 연구진은 65세 이상을 일괄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개인 간 노화의 차이를 무시하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뉴스닥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하나는 많이 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만큼 달콤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꼭 돈만은 아니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사회적 명예, 권력, 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인생의 행복으로 이어지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런 모든 걸 갖춘 게 다 좋은 거냐, 이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와 명예와 정치적 권력을 다 갖고 있었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범죄인이 돼서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실상을 보면 말입니다. 비록 내가 큰 부자는 아니어도 세상을 호령할 만한 권력은 없어도 남을 조금은 도울 능력이 있고 어른으로서
잘못되는 신세대를 설득력 있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삶이 보람된 삶이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뉴스프리전 뉴스자켓쇼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